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까지 청약하는 유라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흑자 기업인데 오늘 코스닥이 11%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는 키움증권에서 주관하고요.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인 21,000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금액도 적고 시가총액도 약 900억 원대의 작은 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일은 8월 16일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폭락을 했는데 과연 8월 16일까지 이 매도세가 진정이 될지 그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 건수와 경쟁률은 꽤 좋은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물량은 0.5%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요즘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 건수가 많긴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너무 낮아서 조금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제시한 것을 보시면은요, 21,000원이 공모 가격인데요. 21,000원 이상 신청한 비율이 약 95%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제시도 나쁘지 않지만 여전히 조금 거리끼는 것은 의무보유 하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과 모바일 운영 유지 보수 이 두 가지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옵니다.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다른 회사에서 쉽게 말해 앱을 만들 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회사 내에서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뭐 알림도 보내고 푸시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마다 기업마다 사용되는 그런 영역들이 다양할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오랜 업력 동안 만들고 그 다음 유지 보수까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보다는 이 매출 비중 중에서 운영 유지 보수 비중이 40.5%나 되는 게 조금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매출 비중이 운영 유지 보수가 30%대에서 쭉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유지 보수 매출의 경우에는 재계약이 잘 되고 단연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꽤 괜찮은 매출 비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요, 오랜만에 흑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흑전인데 흑자 비중이 금액이 썩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는 대부분 특례 상장만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흑자만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꼼꼼히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부터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아무래도 주식 마사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무제표 마사지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이 종목이 한 3번 정도 코스닥 상장을 노렸었고 스펙을 병합해서 뭐 이렇게 우회 상장도 노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장에 목말라 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마사지가 들어갔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1분기만 보셔도 거의 영업이익의 2배 정도가 단기 순이익이 잡혀 있는 걸 보면은 모종의 마사지가 거진 확실해 보입니다. 주요 그룹 레퍼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SK, 현대, CJ, LG 우리나라 엄청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룹뿐만 아니라 금융기업, 공공, 기타가 되어 있는데 특히 공공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전방위적으로 이 기업이 잘 파고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다이소 같은 기업도 있거든요. 다이소에서도 어플을 사용하잖아요. 다이소 그 회원 가입하고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엄청 많은 기업들이 이 유라클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사 대비 장점으로는요, 다중 디바이스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은 폴더블 폰이나 아니면은 데스크탑 PC 등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 기업에 맡기는 게 아무래도 돈값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AI 적용이 굉장히 핫한데요. 챗 GPT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매출이나 사업 구성, 매출 구성 등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요, 이게 좀 나빠 보입니다. 일단 시총은 900억대고요. 유통 물량은 꽤 많은 516억대입니다. 56%의 유통 물량이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약 3번 정도의 코스닥 상장 도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기존 주주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이제 소액 주주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63억의 이 유통 물량이 최근 코스닥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코스피도 떨어졌는데 기존 주주 가지고 있다면 이거 현금화 시켜서 뭔가 다른 데 돌리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시절이 길기 때문에 개인 소액 투자자라면은 좀 빠르게 매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주주 구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조준희 외 1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AT기라고 하는 법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 100%를 이 조준희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가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무보유 확약은 5년까지 걸려져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시면 운영자금이 12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재무제표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요, 이익잉여금 자체가 좀 적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앞으로의 운영을 다 커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 자금이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소프트웨어 가격이나 또는 인건비 등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사기업과 비교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고요. 전부 다 PER은 25, 뭐 30 가까이 되지만 30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은 26이지만 공모 가격을 산출했을 때 PER은 약 20.5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유사기업들이 오늘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20.5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무제표에서 보이는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에서 거의 2배로 뻥튀기 되었던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주식 마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 최근에 4분기 정도로 했을 때는 한 300억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PER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300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그러면 PER은 거의 한 30 정도까지 또 밸류에이션이 나빠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PER만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 이 종목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뭐 앞에 말씀드린 설명으로도 설명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닥은 거의 잡주처럼 11%가 떨어졌고요. 코스피는 8%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라클이라고 해서 이 회사입니다. 회사 자사주인데요. 우리나라를 떠나라라고 국내 주식장은 안 된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나 미국 주식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그렇게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하는데 이번에 유라클에서는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 매출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운영 자금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AT기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1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T기라는 회사는 조금 특이합니다. 원래는 컨설팅을 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100%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T기라고 하는 회사는 사업을 하지 않는 그냥 이름만 있는 회사가 됩니다.
또 다른 회사를 사지도 않고 별도의 영역이 없이 그냥 법인만 유지하고 주식 지분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당사 취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신주인수권 행사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대표이사가 조금 더 싸게 가져가기 위해서 에이틱이라고 하는 법인을 좀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투자 자문 및 컨설팅 업을 과연 누가 있을까? 제가 사실은 에이틱이라는 회사를 조금 더 파헤쳐 보고 싶은데, 이 에이틱이라는 회사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내용을 확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조준희 대표이사가 취득했던 이 시기 때 감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추측만 하게 되지만 그다지 좋아 보이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사에는 오히려 이제 5년간의 의무 보유 화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지배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저는 굳이 이런 방법까지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적은 돈으로 지배력을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법인으로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법인에 있는 이 법인의 지분을 그러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지분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면 의무 보유 확약이 상관없이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주 매출과 유통 물량이 좀 안 좋게 보이는 바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인데요. 편입 종목 상한인데 코스피 200 중에서 이 위의 종목들 중에 5% 이상 안 빠진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버텨줬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5%에서 10%까지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는 많이 있다고 보고요. 저도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은 편인데 최대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차근차근히 담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고민도 제가 종목까지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ETF나 업종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고민이 생길 만큼 현재 시장이 빠지고 있고, 이 빠지는 것을 조금만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또 도움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가 있는데 유라클이라고 하는 조금 애매한 종목에 굳이 돈을 투자해서 청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라클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